중대재해처벌법 최초 제정 이후 3년이 지났지만 경제계의 반발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중처법 시행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박창숙 창우섬유 대표는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겠다라고 말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이 법이 위헌이며 헌법소원 청구를 추진할 것임을 수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연 위헌일까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장의 근거와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위헌이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다 라는 주장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에 반함으로 법적 효력이 상실되어야 한다, 즉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번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주장이 매우 강합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법의 시행 직후부터 위헌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위헌 논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엄격 책임 원칙 위반 문제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죠. 두 번째, 포괄주의 처벌 문제입니다. 처벌 대상과 정도가 모호하여 재량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세 번째, 직무유기죄의 중복 입법 문제입니다. 기존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돼 기업의 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떠한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때 할 수 있는 액션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위헌법률 심판제청, 줄여서 위험제청은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위헌이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 정부, 법원 등 헌법에서 정한 기관 및 인물만 제청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국민이나 법인은 위헌재청을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청 주체에게 위헌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체가 위헌 제청을 결정해야 됩니다. 다음은 헌법 소원 청구가 있습니다. 헌법 소원은 국민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으로 위헌 제청과는 성격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 소원은 주로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위헌적 조치 및 행위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구제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2022년 1월에서 2월 사이 경남 소재의 D산업 사업장에서 독성 화학물질 취급 중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근로자 16명이 급성 독성 간염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위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기소 사건입니다. D산업은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여러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타 법에 비해 처벌 수준이 높아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내용이 위헌이라는 것이죠. D산업은 창원지법에 이 법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로 위헌제청을 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D산업의 위헌제청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제1심 선고를 열흘 정도 앞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 발생 사업장인 S그룹 정모회장 측 역시 2023년 10월 24일 있었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위헌 제청 신청을 고려 중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3일 창원지방법원은 D산업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D산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제청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D산업에서 주장한 헌법상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D산업에서 주장한 중처법 제4조 제1항 및 제1호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법의 구성 요건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 법 적용 대상자와 구체적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명확성에 문제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과잉금지 원칙입니다.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에게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침해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의 상실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의 전제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또는 상당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어느 하나도 위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평등의 원칙 위반 역시 주장했는데요. 교통사고 처립 특례법에 비해 죄질이 가벼움에도 중처법의 경우 법정형이 과도하다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평등의 원칙에 대해 재판부는 법 적용의 높고 낮음은 입법 재량권에 따른 상황, 즉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 가치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한 사항이기에 헌법 위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이 비교 예시로 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경우 과실범위 처벌 대상인데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는 고의성이 요구되므로 비교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논란에 대한 법원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헌성의 논란이 종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기소기업도 위헌재청 신청 여부를 고려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을 뿐 아니라 지난 1월 27일 5인 이상 50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을 전후로 경제인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실제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을 비롯한 복수의 경제단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며 21대 국회에서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청구 가능한 기간이 약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을 뿐 아니라 총선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위험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중처법을 준수하는 것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